지금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 집값 조정이 리만 쇼크급 위기로 전이될 거냐 말 거냐. 리만 쇼크급 위기로 전이된다는 건 뭐냐면 한국도 그 직격탄을 받을 수 있어요. 미국의 집값이 한국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자,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한국과는 이제 주택시장 상황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올해도 집값이 좀 오를 거다라는 전망들이 작년에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미국 시장이 갑자기 지금 뭐 분위기가 급반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골드만삭스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작년 10월 달 기사입니다. 미국 집값이 2022년 올해 16% 더 오를 거다. 뭐 이런 전망을 했었어요. 근데 근거가 있었어요. 그때 500만 가구 공급 부족론. 그다음에 보면 미국 주택 시장이 폭락하지 않는 이유. 공급 부족론 제일 크죠. 원자재 가격 인상. 그다음에 임대료도 폭등하고 미국은 뭐냐 한국하고 다른 게 한 80에서 90%가 고정금리 대출이에요. 그래도 금리가 올라도 집주인들 집을 내놓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미국은 작년에 집값이 무려 19% 올랐는데 골드만삭스가 올해 또 집값이 오른다는 그런 주장을 했고 거기에 상당히 동의를 많이 했었어요. 무엇보다도 이제 30년 만기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집값 금리에 큰 영향 안 받는다 이런 주장들이 많았죠. 그럼 미국은 정말 크레이지하다는 표현이 붙어서 집값에 보면 외신이에요. 크레이지 하우징 마켓, 미친 집값. 정말 크레이지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다음에 말했지만 임대료가 얼마나 올랐느냐면 월 평균 임대료 최고 46%까지 오른 데가 있어요. 이게 연간이에요. 보면 뭐 뉴욕주 28%, 보스턴 뭐 15%. 임대료도 이렇게 받쳐주니까 왜 임대 받으면서 집 사지. 그런데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진로 미국의 그 유명한 부동산 정보업체인데 미국 집값 2012년 이후 처음 하락했다. 7월 달 통계가 7월 집값. 예. 그러니까 가치는 전월보다 0.1% 약간 미세한 조정. 미국의 유튜버들도 이 구체적 비록 진로에서는 0.1%지만 여기 보니까 샌프란시스코의 중위 가격이 4월 달에 200만 달러에서 7월에 168만 달러로 떨어졌더라. 그러니까 상당히 이걸로만 보면 꽤 떨어졌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나온 이제 통계가 뭐냐면 블랙나이트라고 모기지 취급하는 통계를 내는 회사예요. 거기에 봤더니 7월 집값이 0.77%, 0.1%보다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냐면 11년 만에 최대 하락폭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쭉 중위 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세너제이 마이너스 10%, 한 달 사이에요. 많이 떨어졌는데요. 샌프란시스코 7.4%, 샌디에고 5.6%, 로스앤젤레스 4.3%. 이게 거래된 중위 가격 기준이에요. 생각보다 미국 전국으로 보면은 약간 뭐 1% 정도가 안 되는 0.77%지만 구체적 지역으로 가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블랙나이트 주택가격 지수는 7월 때 얼마 떨어졌느냐 하면 2%포인트가 낮아졌어요. 블랙나이트 주택가격 지수로 보면 1970년대 초반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리만 쇼크보다 더 큰 낙폭이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프렌지, 광풍의 집값이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 자주 소개시켜드렸지만 한국도 집값이 내리고 뉴질랜드, 캐나다가 집값이 내릴 때도 미국인 집값은 올랐어요. 그래서 역시 미국은 다르다. 뭐 이런 얘기 나와서 미국은 집값이 결국 안 떨어질 거다. 그런 주장도 많았는데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 판매자의 가들이 21%가 요구한 가격을 낮췄다. 호가죠, 우리식으로. 호가를 낮췄다. 낮추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97개 대도시 지역 중 94개 지역에서 1년 전보다 7월 가격이 하락한 주택 비율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복잡한, 그러니까 미국에서 쏟아 나오기 시작했어요. 약간 이게 7월 달만 하더라도 이렇게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는다는 정도는 나왔지만 하락했다는 통계들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미국 중개인협회도 중위 가격이 뭐 40만 3,800달러에서 1만 달러 정도 하락한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부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집값이 25% 정도가 고평가돼 있더라. 그래서 20% 가까지는 이제 떨어질 것이다. 애널리틱이라는 무디스 계열의 부동산 그 조사업체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20% 조정 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이제 현지 우리 중개업 하시는 또 전문가들이 이제 만든 유튜버예요. 아주 불길한 상황이다. 집 내놔도 살 사람이 없다. 미국 부촌도 패닉셀링,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다. 지금 어디 강남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죠. 뉴질랜드, 캐나다
사실은 이런 보도들이 쏟아지면 반등하기 쉽지 않죠. 그다음에 피치 많이 들어보셨죠?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이죠. 미국 집값 최대 15%, 거래량은 30% 하락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올 초만 하더라도 골드만삭스의 16% 상승론, 그다음에 그런 비슷한 전문기관에서 뭐 한 5%에서 8% 정도는 오른다. 이거 사실은 저희가 한번 다룬 적도 있습니다. 예. 그죠? 예. 근데 미국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또 재미있는 게 우리 한국에서도 잠실 같은 데서 계약금 3억대이고 계약했다. 미국에서도 구입 계약 취소가 본물이랍니다. 비슷하죠. 왜냐하면 이거 계약을 했는데 실제 거래는 계약금을 띄더라도 더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매 계약 중 취소 비율이 16%, 2년 만에 최고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기지담보대출, 이 보면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 기본적으로 모기지 마켓이 이제 돈을 담보를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안 빌리더라. 그러니까 미국은 고정금리라서 집값이 투매 물량이 나오진 않는데, 근데 살 사람들이 신규로 살 그 사람은 사람들은 없다. 입장에서 모기지가 3% 하는 게 6%가 됐어요. 그러면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너무 집값이 부담스러워. 사실은 오른 셈인 거죠. 네. 예. 그래서 뭐냐, 신규 주택 판매가 8년 만에 최소. 왜냐하면 집을 이제 살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집값이 올라가지고. 오른 데다가 금리가 올라서. 근데 여기 재미있는 게 구책 구입 능력 지수라는 게 있어요. 한국에서 비슷한 거 많이 만들잖아요. 이게 30년 내 최저. 미국 집 사기가 30년 만에 가장 어려워졌다. 이건 뭐냐면 집값, 가계 소득, 그다음에 금리, 요걸 종합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 그래프로 보면 지금 이제 수준이 100 이하로 떨어졌는데, 이거는 88년 요때 이후 처음이라는 거예요. 거의 2007년 리만 사태 이제 그때보다 한번,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리만 사태 때는 요 100 약간 걸쳤잖아요. 지금은 100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하우징 어포비빌리티 인덱스라는 게 참 묘해요. 이게 보면 대충 이 사이클이 맞는 것 같아요. 모기지 금리가 작년 말만 해도 3% 이하에서 지금 6%까지 치솟죠. 미국 집값이 안 떨어진다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금리가 지금은 올리지만 내년엔 좀 떨굴 거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근데 최근에 이제 파월의 잭슨 홀 미팅에서 인플레 잡힐 때까지 금리 인상 계속 밀어붙이겠다. 물가 안정 의무엔 조건이 없다. 인플레 45번을 외쳤대요. 폴 보커 70년대 말 80년대 초반에 금리를 뭐 15%, 16%까지 올려붙인 거예요. 그 폴 보커의 길을 연준 의장이 따라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주가도 확 폭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택시장도 지금 싸늘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연준이 너무 빨리 올렸다. 자이언트 빅 스텝에서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다시 돌아갈 거다. 뭐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아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재미있는 게 한국도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지금 228.9 사상 최고치예요 지금. 리먼 쇼크 때. 이걸 보면 미국이나 우리나 뭐 큰 차이 없다. 큰 차이 없다. 결국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게 뭐냐면 이게 200이 넘으면 자기 소득의 50%를 써야 돼요. 원리금 상환에.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집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집값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죠. 뭐 그래도 미국에서는 아직도 이제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옛날과 달리 리먼 쇼크 때만 하더라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이후로 사실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들이 강화됐기 때문에 집값이 설령 떨어지더라도 이게 지금 금융위기로 전환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거예요. 근데 리먼 쇼크 때 얼마나 컸느냐. 더 그레이트 리세션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리먼 쇼크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집값이 무려 31.8%가 떨어졌어요. 엄청나죠. 그 다음에 실업률이 5%에서 10%까지 오르고 GDP는 4.3% 떨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 집값 조정이 리만 쇼크급 위기로 전이될 거냐 말 거냐. 리만 쇼크급 위기로 전이된다는 건 뭐냐면 전 세계적인 불황을 초래할 수 있고 한국도 그 직격탄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약간 좀 이제 불안한 게 뭐냐면 이번에 모기지 업체 퍼스트 개런티가 파산을 했어요. 경영 잘못도 있겠지만 결국은 고금리가 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이 로버트 실러가 서브프라임 얘기했는데 최근에 부동산 거품 곧 터진다 이런 또 인터뷰를 하셨어요. 지금 이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이 지금 안 좋다. 뭐 지금 집 판매량, 인허가 모든 것이 이 많은 사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재난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고려해야 된다.
약간 우회적이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렇죠. 신중하지만 상당히 좀 경고를 세게 하신 거예요. 당시에 리만 쇼크 전에는 리만 쇼크가 절대 일어날 수 없다. 그런 낙관론들이 많았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알겠지만 수치로 1, 2% 떨어지지만 현장에 가보면 실제 호가 기준으로는 뭐 10% 이상 떨어진 게 매물이 널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미국 집값 이렇게 길게 설명했는데 미국의 집값이 한국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미국의 리만 쇼크 터졌을 때 한국은 뭔 상관 있어 이랬는데 한국도 리만 쇼크 터졌을 때 어쨌든 뭐 영향을 받았죠. 영향을 받아서 그게 결국은 2010년대 그 강남의 40% 폭락, 이 사실은 리먼 쇼크의 영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결국 영향이 아니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어찌됐거나 이제 이번 경우가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결국 주택가의 하락에 결국 촉발을 가져오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그 골드만삭스가 16% 오른다고 했을 때는 금리가 완만한 금리 인상을 그렇죠. 뭐 예견했었는데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막 물가 상승률이 8% 9% 오르면서 금리가 팍팍팍 치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때하고는 전제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하우징 어포비리티 인덱스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보면 조정받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이게 문제는 아주 급격한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의 그 어떤 그 차이 정도가 아닌가 했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저희 나라도 조정은 이미 시작이 됐고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딱 그 표현이 맞네요.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 예, 요 부분 좀 그러니까 정부가 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도 좀 펼 필요도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예. 한 5, 6개월 전부터 뭐 금리 이거 그냥 우습게 볼 일 아니다 얘기 많이 해드렸지 않습니까? 금리의 방향도 결국은 초인플레이션 이것 때문에 금리 상승도가 빨라졌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되느냐?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길게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내년에도 고물가가 해소되기 어렵다. 이런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뭐 한국도 이런 위험성 이런 것들을 이제 경고 수준을 넘어서 각자 이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다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